우크라이나에서 멈춰선 FA-50 수출과 관련된 긍정적인 소식이 아프리카의 보츠와나에서 들려온다. 보츠와나는 2014년 이후 FA-50 경전투기에 관심을 보여왔는데 최근에는 구매 조건을 새롭게 확인하는 등 움직임을 보였다. 보츠와나 국방부는 1996년 캐나다에서 중고로 도입한 FAB 프리덤 파이터 전투기 13대를 보유하고 있다. FAB 전투기는 우리 공군이 1965년부터 도입하여 2005년에 퇴역시킨 일명 레이더 없는 전투기이다. FAB는 구형 기체다. 보츠와나군 이외에도 스페인 공군의 고등훈련기, 터키 공군의 고개비행팀 전용기로 사용되고 있으나 두 국가에서는 전투용 기체로 사용되지 않는다. 보츠와나군이 FA-50에 대한 관심을 두는 이유다. 보츠와나 공군은 최근 인접국인 남아프리카 공화국 공군 문제로 골머리를 썩고 있다. 남아공 공군은 스웨덴제 그리펜 전투기와 영국제 호크 경전투기 등 40여 대를 보유하고 있다. 보츠와나와 사이가 좋지 않은 남아공은 보츠와나에 대한 우발적인 영공 침범 우려가 있다. 칠레 역시 FA-50에 관심을 둔 국가다. 칠레 공군 주력은 F-16 전투기지만 F-5F 전투기도 남극 방향 전략으로 11대를 운용 중이며 노후화로 대체 기종을 고려하고 있다. 또 다른 대상국인 스페인 공군은 고등훈련기인 FOM의 노후화로 대체 기종을 모색하고 있다. 스페인 공군은 앞서 초등훈련기로는 스위스 필라투스사제 PC-11을 선택한 바 있다. FOM은 FOB 복자기를 개량하여 수명을 연장한 기종이다. 우리 공군이 2005년까지 동일 기종을 운영하면서 T-50 FA-50으로 기종을 교체했다. 이에 스페인도 T-50 FA-50에 관심을 보인 바 있다. 하지만 스페인은 인접국 이탈리아의 M3 146 훈련기, 미국, 스웨덴이 공동 개발한 T-7A 훈련기 도입을 함께 저울질하고 있다. 이런 상황으로 FA-50의 세계 수출 대상국 중 가능성이 가장 높은 나라는 보츠와나로 점쳐지고 있다. 2. FA-50 경전투기. FA-50은 한국의 카이가 개발 생산한 초음속 다목적 경전투기 경공격기이다. 미국 로키드 마틴사와 KTX2 사업을 통해 만든 초음속 훈련기인 T-50 골든 이글이 기반이다. 1960년대경에는 초음속 고등훈련기 겸 공격기 경전투기의 개발 조류가 유행했다. 대표적으로 유럽의 제규어, 미국의 T-38F5, 일본의 T-F1이 있다. 1970년대에는 다시 BAE 호크, 알파제트 등 아음속기 위주가 개발된다. 그러나 FA-50과 T-50은 다시 초음속기로 개발되었다. 굳이 초음속기로 개발된 이유는 두 가지이다. 우선 대체 대상인 F5의 임무 영역이 근접 공중 지원을 포함해 공중전까지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아무리 최신의 기종이라도 F5가 담당하는 마하 0.8에서 1.2의 천음속 영역과 마하 1월 6일 영역에서의 전투기급 비행 성능이 없으면 F5의 직접 대체가 어려워진다는 점 때문이다. 그 결과 경전투기급 비행 성능을 확보하면서 제공권 확보가 불확실한 환경에서도 본격 전투용으로 운용 가능해진다. 다른 한 가지는 FA-50과 모체가 되는 T-50이 한국 항공산업에 있어서는 초음속기 기술 도입 개발 단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즉 FA-50을 초음속 전투기 기술 도입 개발 사업으로 진행해야만 그 다음 단계인 KF-X에서 초음속기 독자 개발이 가능해진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T-50을 고만고만한 아음속기로 개발하고 끝냈을 경우 KF-X 개발 단계에서
초음속 기술 습득에 대한 개발 소요까지 한꺼번에 밀려닥치면서 사업 계획 수립에 난항을 겪게 되었을 것이다. 즉 T-50과 FA-50의 초음속 성능은 훈련기로서는 과도한 듯 보였어도 항공산업 관점에서는 필연적인 선택이었다. 실제로 흔히 같은 공격기 반열에서 비교 대상이 되곤 하는 A-10 공격기의 경우 최고 속력 706kmh, 순항 속력 560kmh로 암속 전술기 중에서도 매우 느린 편이고 오히려 2차 대전 시절 내시 프로기의 속도보다 더 낮다. 또한 수이-15는 최고 속력 975kmh, 순항 속력 750kmh으로 A-10에 비해 고속이지만 역시 암속기라는 한계를 지닌다. 두 기종 모두 공중우세를 확보하지 못한 공역이나 지대공 미사일이 완비된 고성능 야전 방공망에는 대응이 어렵다. 속도와 기동성의 열쇠로 맨패지나 대공포 수준의 단촐한 방공망을 파고 들어가는 정도가 한계다. 그러나 FA-50은 최고 속력이 마하 1월 6일에 달하며 기동성은 1선급 전술기에 가까운 초음속형 공격기로 A-10이나 Su-25에 비해 일정 수준의 방공망이나 공중우세가 없는 공역에서 빠르게 진입 이탈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적 1선급 전투기가 아닌 이상 비행 성능으로 동등 내지는 우세하게 교전하거나 교전을 회피할 수 있다. FA-50 블라크 10, 20 계획이 진행되지 않은 FA-50은 성능상은 미개수 F5, F-16A-B, F-20, FA-50, F-16A ADF, F-16CD 및 이후 개수형 수준이다. 그 결과 AIM-120이 장착되지 않은 FA-50은 북한과의 공중전 교전 시 미그-21 및 그이하 기종에는 절대적 우세, 미그-23과 동급, 미그-29와는 열세이다. 다만 지상 공격 시에는 미그-21이나 23은 물론이고 미그-29와 비교해도 FA-50의 우세이다. 그리고 미그-29를 제외하면 북한 공군의 대부분의 전술기와 WVR에서 우세하다. 차후 개량을 거쳐 AIM-120 음남이 인티되면 BVR에서도 미그-29를 압도하리라 여겨진다. T-50과 FA-50은 외형에 큰 차이가 없다. RWR 안테나를 슬랩, 수직 및 끝단 부분 등에 장착하고 노조 착륙 장치 덮개와 노즈 윗부분에 데이터 링크 안테나를 설치하는 등 약간 변경되었다고 한다. 주익 내부 구조는 배선 등의 변경 및 더 무거운 무장 탑재를 위해 향후 재설계도 고려했지만 취소되었다. 복자형도 유지되었다. 적지 않은 공격기가 단저형이며 단저형 항공기가 FAC를 맡기도 한다. 그러나 개조하려면 예산 문제도 있고 지상 공격이나 고속 전선 통제 임무 시에는 복자형이 더 유리하기도 하다. 근본적으로는 F5 컨셉의 염가 전투기를 지향하였기에 비행 성능이 높은 단저형을 개발할 동기가 적었다. 실제 운용에서는 훈련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조종사 한 명만 탑승하는 사실상의 단자로 운용한다. 성능은 종전의 F5보다는 훨씬 뛰어나고 F-16보다는 약간 뒤처지는 수준이다. F-16 대비 추력대 중량비 부족으로 인해 특정 속도에서의 지속 선회율이 F-16의 80% 수준이고 가속력이나 상승률 등은 F-16의 5만 핏 민에 비하면 FA-50은 36,000 핏 밀로 70% 수준이다. 즉 제공 임무 기준 종합적인 기동 능력은 낮다. 반면에 낮은 ing면 하중을 확보하고 양력 효율 향상에 중점을 두어 실속 속도와 코너 속도가 낮고 순간 선회율은 우수하다. 이는 고등 훈련기로서의 전형적인 비행 특성이다. 비행 성능 면에서 30년이 넘는 기술 격차가 있는 F와 비교할 경우 당연히 위다.
순수 제공 전투기로 개발된 F-16과 비교하면 비행 성능은 밀리지만 전자장비의 수준은 우수하다. 특히 소형이면서도 다재다능한 ELM-2032 멀티모드 레이더를 기본으로 장착하여 전투기로서의 기본적인 상황인식 능력과 중거리 공대공 전투 능력 구비를 위한 발판을 확보하였다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F-5 중 일부는 FA-50, 60대 배치에 의해 일부 대체하였다. 다만 2026년부터 KF-X가 양산이 진행이 되고 그 결과 공군에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하여 2030년에는 F-5가 전량 퇴역할 예정이라 F-5의 대체기는 FA-50뿐만 아니라 KF-X가 될 가능성도 높다. 다만 KF-X의 성능 목표가 F-16을 기준으로 설정되었으므로 현재 F-16이 담당하는 미들급 전술기를 주로 대체할 가능성이 높다. 탐색 개발 내용 중 전투 효과 분석에는 F-16 대비 4.1배, FA-18이 대비 1.2배의 공대공 임무 효과, F-16C 대비 1.3배의 공대지 임무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었다. 라고 한다. 기체 크기가 비슷한 제임즈 39 그리펜은 FA-50과 같은 F-404 계열 엔진을 기본 탑재하고 후경에서는 F-414 엔진을 장착했다. 고등 훈련기로 개발되어 경전투기로 영역을 확장한 FA-50을 처음부터 전투기로 개발된 그리펜과 비교하면 아무래도 전투기로서의 성능이 다소 떨어지지만 몇몇 부분에서는 설계사상의 차이로 뛰어난 부분도 있다. 실제로 개발 초기에 제임즈 39 그리펜을 의식하여 카나드 델타형 항공기가 고려되기도 했다. 무장 탑재량이나 가속성, 비행가는 거리, 채공시간, 좀 더 큰 동체 등 처음부터 전투기로 개발된 제임즈 39 그리펜에 비하면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선회 능력은 뛰어나고 기골 강도나 랜딩 기어가 훈련기답게 강화되어 하드한 이착륙 환경에서도 좀 더 잘 버틸 수 있다. 즉답하게 운용해도 기체에 무리가 가지 않는다. 카이는 연료 탱크를 늘리고 기골을 보강하는 업그레이드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지만 채용되지는 않았다. 사업 초기의 화기관제 레이더는 80년대 F-20에서부터 채택되기 시작하여 A-50 시제기에도 장착한 바 있던 AN/APG-67-4가 고려되었다. 그러나 해당 레이더는 저성능을 이유로 가이에서 거부하였다. 하지만 당시 미국에는 F-16 같은 기종을 위한 소형 AESA 레이더가 없었다. 미국 정부는 대안으로 개발 중인 소형 AESA 레이더인 레이시온 4의 AN/APG-84 RA 샬라노스로 그로먼 4의 AN/APG-83 SABR을 탑재하라고 하였으나 완성까지 최소한 5년 이상을 기다려야 하는 실정이었다. 노스롭 그룹은 4의 AN/APG-83 SABR은 2014년에 완전히 개발 완료한다. 한편 미국과 한국, 양국에 없는 기술은 제3국을 통한 도입이 가능하다는 계약 조건이 있었기에 공군과 방위사업청은 고심 끝에 영국과 이탈리아의 합작회사 슬렉스의 제품을 물색한다. 유로파이터 타이푼의 캡터 레이더를 축소한 소형 AESA 레이더인 빕센-501을 장착하겠다고 미국 정부에 2006년 12월에 요청하였으나 실패했다. 레이더를 장착하려면 영국에게 소스 코드를 알려줘야 하는데 미국 정부가 반대했기 때문이다. 미국 정부가 본국의 소스 코드 반출을 거부한 것이다. 결국 미국 정부를 설득하려고 노력했으나 실패하고 사업이 2년가량 지연되자 AESA 레이더 장착을 포기한다. 2009년 9월 이스라엘 TA4와 계약을 맺고 기계식 레이더인 ELM-2031을 장착하기로 했다. 동급 기계식 레이더 중에서는
성능이 우수한 편이다. 레이더와 소스 코드 통합은 미국 내에서 록히드 마틴사가 수행하였고, 레이더는 한국 LIG 닉스원이 ELTA사로부터 기술 이전을 받아 생산하였다. 처음부터 고성능 화기관제 레이더의 채용을 시도하였기 때문에 차후 KEFX용 AESA 레이더의 개발에 성공하면 향후 개발될 블록에서는 KEFX에서 파생된 축소 간력형 레이더가 통합되어 업그레이드 옵션으로 제시될 가능성이 크다. 레이시오는 별도의 레이더를 제안하기도 했다. 2011년 5월에 FA50의 초도 비행에 성공하였고 2011년 12월에 양산 계약이 체결되었으며 이후 2013년 8월 20일 1호기가 인도되었다. 중거리 유도 미사일 AIM-120, M남도 300억 원의 추가 인티그레이션 비용을 부담하면 가능하다. 그러나 한국 공군과 록히드 마틴사는 AIM-120의 장착을 원하지 않는 미묘한 입장이다. 또한 FA50 외 F-15K, F-16, F-35의 300여 대가 AIM-120 운용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이들이 제공 임무의 우선순위를 가진다. 도입국인 필리핀 요구나 수출에 의해서 AIM-120 인티그레이션이 제고될 수 있다.